어서오세요. 거북이 책방입니다. 저는 고북입니다. 고북? 고북?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라는 책으로 부제는 카네기 성공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얇죠? 이 30가지의 조언이 담겨있는 카네기 성공 법칙을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고 뼈 때리는 성공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0가지 조언 중 1번에 해당하는 바로 오늘의 살라입니다. 저번에 제가 책 소개했던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라는 책을 읽고 느낀 것은 정말 잘 생각해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 때까지 조금의 여유 시간만 있어도 우리는 핸드폰을 꺼내 듭니다. 운동할 때도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심지어 핸드폰을 자주 만지작거리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을 하고 운동이나 산책을 할 때는 온전히 그 행동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 건강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9번에 해당하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입니다. 이 9번 조언은 제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인정하라 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받아들이거나 다른 하나는 반항하거나입니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고속도로 위를 제가 차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이 경고등이 뜬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아,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경고등이 뜨지?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는데? 아, 짜증난다. 나 차 이상한 거 뽑은 거 아니야? 결함 있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고 나 안 좋은 차 준 거 아니야? 아, 열받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사람은 이게 무슨 경고등이지? 잠깐 멈춰서 알아봐야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 무슨 경고등이구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 그 현재 일어난 사건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외의 감정은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 이야기와 같이 한 사람이 불행하거나 혹은 불행하지 않거나의 차이는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이즈는 이런 현명한 충고를 했습니다. 일단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다. 세 번째, 13번 성공 법칙에 해당하는 보복은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온다 입니다. 저는 몇 달 전 새벽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는 뒤에서 따릉이를 울리면 새벽에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라실까봐 따릉이를 울리지 않고 조용하게 옆으로 쓱 지나갔는데 그 아저씨는 오히려 아무도 없고 조용한 길에 갑자기 뒤에서 뭐가 나타나서 슥 지나가니까 오히려 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을 지나갔는데 뒤에서 그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뒤에서 따릉이도 울리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슥 지나가면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저도 화가 나서 소리치진 못하고 축구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하듯이 아니라고 아저씨 틀렸다고 이렇게 저는 손짓을 하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저는 나름 그 아저씨가 저한테 화내는 거에 대한 보복을 손짓으로 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것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아저씨는 제가 그 아저씨를 놀래키게 한 게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렇게 보복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괴로운 기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생각만 하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걸 느껴요.
정신이 황폐해지는 걸 느낍니다. 10계명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성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기적 이타주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15번에 해당하는 없는 것에 슬퍼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2020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바로 더 해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더 해빙이란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 단어 have가 뭔가 갖고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해빙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지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감사함을 느낀다면 행복이든 돈이든 저절로 나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가지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라. 바로 해빙하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책에서 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는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까지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업을 읽어보자 생각하고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감, 용기도 없고 어깨까지 축 처져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길 한가운데서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내는 양쪽 다리가 없었고 바퀴가 달린 판자에 몸을 올려놓고 손을 밀며 그 남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치고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두 다리가 없는 한 사내를 보고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절로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서 어깨가 쭉 펴졌습니다. 당당하게 은행으로 들어갔고 성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가진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불평만 하면 절대로 돈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몇백 원, 몇천 원이라도 내가 갖고 있음에, 이 돈이 내게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것이라도 그것이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행복의 비결은 무척 단순합니다. 이 책은 딱 63페이지의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얇은 책에 인생의 성공 법칙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에 두고 그냥 시간 날 때 한 챕터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고북하시고 인생의 성공 법칙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행복의 비결은 무척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행복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거북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북!